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로 8살 초등학생이 숨진 사건. 심지어 이 가해 교사는 수업에 못 들어가게 해서 짜증이 나서 그랬다라는 둥, 아니면 어떤 아이든 상관없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더욱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자 유족 측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가해 교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하늘이를 해친 분은 추후 무조건 심신미약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나올 것 같습니다. 차를 구매했고 하늘이를 해쳤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구할 수 없는 로 하늘이를 해쳤는데 어떻게 그게 계획살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강력한 처벌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딸의 사망 과정을 언론 앞에서 얘기하는 아빠는 어떤 심정일까요?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계획 범행입니다. 유족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좀 따져보겠습니다. 사건 당일에 흉기를 구입합니다. 그 CCTV가 확보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가해 교사는요, 범행 3시간 전에 학교에서 차를 몰고 나가서 직접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을 했는데요. 지금 회색 옷을 입은 여성이 바로 그 해당 교사입니다. 차에서 내려서 어디론가 걸어갔다가 5분쯤 뒤에 다시 차로 걸어가는 모습인데 손에는 검정 비닐봉지가 들려 있습니다. 흉기를 사서 이제 차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인데요. 8살 난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가해 교사가 학교에서 2km 떨어진 마트에서 흉기를 이제 사는 모습입니다. 가해 교사는 오후 4시 반쯤에 미술학원에 가기 위해서 돌봄 교실에서 나온 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고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에 살해했습니다. 이 피의자는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이 났다면서 마지막으로 가는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흉기 사는 장면 보시면 비닐봉지에 흉기만 들어있어요. 다른 목적 없었습니다. 흉기만 사려고 마트에 갔던 거예요. 그리고 저 여성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 상관없었다. 가해 교사가 저렇게 산 흉기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그 결과는 정말 입에 담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오늘 피해 학생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런 대전 서부경찰서 그 부검을 시신을 했습니다. 부검을 했는데 시신을 부검했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서 했는데요.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뭐냐 했더니 다발성 예기를 위한 손상이다. 사망 원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발성 예기에 의한 손상이 뭐냐면 날카로운 도구를 해가지고 여러 곳 찔러가지고 그것에 인해서 사망했다는 얘기니까 날카로운 흉기로 그 어린 여학생을 여러 곳을 찔러서 사망했던 것이죠. 유족 측은 또 한 가지 장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할머니가 아이가 연락이 안 되니까 여러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중에서 맞닥뜨린 시청각실 창고, 거기서 가해 교사를 찾아낸 상황, 이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분은 분명히 저희 엄마랑 대화를 나눴어요. 애기 본 적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고요. 어머님이 처음에 그 교사를 발견했을 때 문이 열려 있었던 거죠? 시청각실 문도 열려 있었고요. 네, 시청각실 안에 있는 그 창고 문도 저희 엄마가 문을 열어서 아무것도 안 보여서 플래시를 켜고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사가 뭐 자해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서 지금 병원에 지금 실려가서 치료받고 있잖아요. 언제 했느냐는 겁니다. 할머니가 처음에 발견했을 때 그때 교사의 모습과 나중에 경찰에 잡힌 모습이 달랐다는 겁니다. 뭐가 달랐다는 겁니까? 하늘 양의 아버지 김모 씨에 따르면 하늘 양의 할머니가 처음 목격했을 당시에 가해 교사에게는 자해 흔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가해 교사가 시청각실 문을 잠그고 나중에 강제 개방했을 때 그제 혈흔이 묻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가해 교사가 들켜서 자해를 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즉 가해 교사가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 뒤늦게 자해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예,
범행이 발각된 뒤에 자해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범행 3시간 전에는 학교 근처 마트에 가서 흉기를 사러 가고 범행 후에는 피해자의 할머니를 만났을 때 그때 아주 침착하게 얘기했다잖아요. 불 꺼놓고 도망가기는커녕 문을 잠근 상태였습니다. 자, 이런 가해교사 행동 어떻게 봐야 할지 범죄심리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어떤 망상이 있는 사람들을 막 모든 순간에 다 허둥지둥대고 뭐 이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건 그렇지 않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돼 보이는 상태로도 유지될 수 있다. 그러다가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툭 이렇게 되는 그런 상태이니까 그거 자체만으로 계획성이 있다고 단독 증거로 쓸 수는 없지만은 정황 증거로는 쓸 수 있죠. 자, 결국은 이게 계획 범죄로 증명을 하려면 보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의자의 범행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해서 어제 저녁에 발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검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거지나 차량이나 뭐 이런 필요한 재반의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있고 계속 할 예정입니다. 학교 내의 CCTV는 이미 제출을 받아서 저희들이 확보했고 필요하다면 그 범위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하면서 저희들이 수사할 예정입니다. 자, 이러면서 체포영장도 발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해교사가 현 상태에 아직 집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은요, 이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체포 영장이 집행이 되면 48시간 내에 구속 영장을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해 교사가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혹시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로 못 나올 수도 있는 좀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아마 거동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대해서 의료진과 상의를 한 후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시점, 어느 때가 가장 좋을지 아마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가해 교사가 대화가 가능해지는 시점이 온다라고 한다면 뭐 영장 집행과는 별도로 당연히 조사는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거주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특히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해서 그동안의 검색어들을 또 확보를 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범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검색한 흔적들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에 있는 비품에 대해서도 좀 수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교무실 내에서 이 가해 교사가 썼던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 제출까지 받을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